과거 해외에서 한국을 좋아한다고 하면 특이한 시선을 받곤 했습니다. 한국이 어디냐라며 의아해하거나 왜 일본이 아니냐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K-팝과 K-드라마의 세계적인 인기,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한국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력 덕분에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일본 여행 전 들른 한국에 완전히 매료된 이탈리아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한국의 뛰어난 점은 바로 이거라고 소리 높여 말하는데요. 그녀가 발견한 한국의 특별한 매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레스토랑 라 페니체를 운영하는 마리아 콘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년 동안 주방에만 갇혀 살다시피 했어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정신없이 일하고 휴가라는 건 제 사전에 없는 단어였죠. 그러다 어느 날 제 수석 셰프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셰프님, 이러다 파스타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실 것 같아요. 좀 쉬다 오세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처음으로 3주짜리 긴 휴가를 내고 아시아 여행을 떠나기로 한 거죠. 사실 처음 목적지는 일본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을 경유하게 됐는데 이게 웬걸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어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세련되고 편리한 공항은 처음이었거든요. 로마 공항에서는 수화물 찾는 데만 1시간씩 기다리는데 여기는 20분도 안 걸렸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들어가는데 기차가 마치 우주선 같더라고요. 처음 서울 시내에 들어섰을 때 제 눈을 의심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 도시가 완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로마였다면 다들 집에 가서 와인 한잔하면서 쉬고 있을 시간인데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식당들은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도시 전체가 마치 축제처럼 활기가 넘쳤죠. 호텔에 체크인하면서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안 주무시나요? 그랬더니 직원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 지금은 아직 이르죠. 진짜 야식 타임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정말 재미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들려드릴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요리관과 음식 문화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20년 동안 요리사로 일하면서 세계 각국의 음식을 연구해왔다고 자부했는데 이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알던 음식 문화의 개념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었죠. 제가 처음 한국의 배달 문화를 경험한 날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시차 때문에 새벽 3시에 눈이 번쩍 떠졌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뒤척이고 있었죠. 이탈리아였다면 그냥 굶다가 아침을 기다렸겠지만 체크인할 때 들은 이야기가 떠올라서 용기를 내서 호텔 프런트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기, 혹시 이 시간에 뭐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반쯤 포기한 목소리로 물어보는데 직원이 너무나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더라고요. 당연하죠. 배달의 민족 아니면 쿠팡이츠로 시켜드릴까요? 그때 전 민족이라는 단어만 듣고 뭔가 엄청난 비상식량 같은 걸 추천하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그게 배달 앱 이름이더라고요. 직원이 제 방으로 올라와서 스마트폰으로 앱을 보여주는데 세상에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새벽 3시인데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이 수백 가지. 이탈리아에서는 늦은 밤에 피자 한 조각 시키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말이에요. 호기심에 이끌려 김치찌개를 주문했죠. 직원이 30분 안에 도착합니다라고 했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25분 후 제 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도착한 건 땀에 젖은 배달기사님이었어요. 어떻게 이 높은 곳까지? 하고 물어보려는데 기사님은 이미 다음 배달을 위해 휙 사라지셨어요. 마치 닌자처럼요. 뜨거운 김치찌개를 받아들고 창밖을 내다봤는데 그때 보니 저희 호텔이 정말 높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는 5층만 돼도 승강기 없으면 배달 거절하는데 한국의 배달기사님들은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고층 빌딩을 누비고 다니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포장이었어요. 국물이 하나도 안 샜어요.
이탈리아에서 수프 배달시키면 100% 흘린다니까요. 그런데 이건 마치 진공 포장처럼 완벽하게 밀봉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수저랑 젓가락, 깍두기, 물티슈까지. 이래서 한국이 세계 1등이구나 싶었죠. 그리고 맛은 세상에 셰프인 제가 어떻게 이제야 이런 맛을 경험했나 싶을 정도였어요. 배달 음식이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요? 이탈리아로 돌아가면 우리 레스토랑도 배달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의 배달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낮에는 한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연구하고 밤에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연구했죠. 호텔 방은 배달 음식 용기로 가득 찼고 퇴실할 때 직원들의 눈빛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 명동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탈리아의 길거리 음식이라고 하면 피자 조각 하나 들고 걸어가는 게 전부인데 여기는 완전 미슐랭 길거리 버전이잖아요. 처음에 떡볶이 냄새를 맡았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빨간 떡볶이를 보고 토마토 소스인가 했다가 한 입 먹고 매워서 헐레벌떡 달린 게 첫날이었죠. 옆에서 한국인들이 외국인이 매운 걸 잘 못 먹는다더니 역시 하는 표정으로 절 보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다음 날부터는 제가 떡볶이 앞에서 떨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이탈리아 요리의 기본은 알덴테잖아요. 그런데 이 떡볶이라는 음식은 말랑말랑하면서도 쫄깃쫄깃한 식감이 완전 새로운 거예요. 특히 길거리 포장마차 아주머니들의 손놀림은 정말 예술이에요. 우리 레스토랑 주방장들도 이렇게는 못해요. 떡볶이 젓는 손놀림이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았어요. 양념을 넣을 때는 마치 마법사처럼 정확하게 한 번도 맛을 보지 않고도 완벽한 맛을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묵 국물에 완전 반했어요. 처음엔 피시 케이크를 왜 국물에 넣어두나 싶었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어묵 국물을 들고 다니면서 호호 불며 마시고 있더라고요. 이탈리아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순대는 처음에는 좀 겁먹었어요. 우리도 내장으로 만든 소시지가 있지만 이건 뭔가 달랐거든요. 그런데 한번 먹어보고 세상에 이게 바로 한국의 슈퍼푸드구나 싶었어요. 든든하고 맛있고 게다가 가격도 착하고 진짜 놀라운 건 이 모든 음식이 한 군데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보통 5, 6개의 포장마차가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마치 작은 미식 축제 같았어요. 떡볶이 먹다가 순대 먹고 어묵 국물 마시다가 튀김 먹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걸 본다면 야만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바로 진정한 푸드컬처라고 생각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계산하는 방식이었어요. 포장마차 아주머니들이 다들 암산의 달인이시더라고요. 계산기도 없이 이거 3,000원, 저거 2,000원, 총 12,000원 하시는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계산기 없으면 간단한 덧셈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저는 호떡이라는 걸 처음 먹고 깜짝 놀랐어요. 이탈리아 디저트와는 전혀 다른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달하고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흘러나오는 설탕 시럽의 향. 완전 매력적이었어요. 우리 레스토랑에서 이걸 재현해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역시 현지의 맛을 따라갈 순 없나 봐요. 자, 이제 제가 한국에서 가장 충격받은 음식, 김치 이야기를 해볼게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발효된 배추라니. 이탈리아에서는 배추는 그냥 샐러드나 수프에 넣는 재료일 뿐이거든요. 첫날 호텔 조식에서 김치를 발견했을 때의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그 유명한 한국의 피클이구나 하고 한 입 크게 먹었다가 매운맛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죠. 옆에 있던 한국인 할아버지가 절 보면서 빙그레 웃으시더니 웰컴 투 코리아 하시는데 그 유머러스한 말투가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자꾸 김치가 생각나는 거예요. 마치 중독된 것처럼요.
이탈리아에서는 아침에 크로아상이나 커피를 찾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매일 아침 김치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전통 발효 문화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서 종로에 있는 한 한식당을 찾아갔어요. 거기서 만난 할머니 셰프님이 김치의 세계로 저를 인도해 주셨죠. 이것 봐요. 이게 다 배추라고. 할머니가 보여주신 건 무려 10가지가 넘는 김치였어요. 배추김치, 총각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전부 다 배추과 채소로 만든 거라는데 맛이 하나도 겹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특히 놀란 건 김치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탈리아 치즈 발효랑은 비교도 안 되는 정교한 과학이더라고요. 절이고 양념하고 발효시키는 과정이 마치 정밀한 화학 실험 같았어요. 할머니, 이거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뭔 레시피야. 손맛이지. 그러고는 양념을 넣으실 때 손으로 쓱쓱 저으시는데 저희 레스토랑에서 그램 단위로 재료 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제일 재미있었던 건 김치 숙성도에 대한 토론이었어요. 신김치파와 신선한 김치파로 나뉘어서 열띤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마치 이탈리아에서 와인 숙성도로 토론하는 것처럼요. 한국인들에게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더라고요. 할머니가 알려주신 재미있는 사실 하나. 김치는 우주에도 갔대요. 나사에서 특별히 요청해서 한국 우주인을 위해 우주용 김치를 개발했다나요? 이건 좀 질투나네요. 그리고 김치가 들어가는 요리의 다양성도 정말 놀라웠어요.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김치전. 심지어 김치 피자도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건 좀 아니지 했는데 먹어보니까 이탈리아 피자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말은 로마에서는 하면 안 되겠죠? 흐흐. 여러분, 이제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가장 흥미로운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한국인들이 외국 음식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처음 파인애플 피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이탈리아 셰프로서 심장이 좀 아팠어요. 파인. 뭐라고요? 파인애플 피자요. 달달한 게 짭짤한 피자랑 완전 잘 어울려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단순히 파인애플을 피자에 올리는 걸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피자 문화를 만들어냈더라고요. 달달한 고구마 무스를 두른 치즈 크러스트, 허니소스를 뿌린 도우, 콘마요 토핑. 이탈리아 정통 피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음식이 탄생한 거죠. 처음에는 이건 피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 새로운 피자를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들은 이탈리아 피자의 정통성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음식을 당당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분명 음식 문화의 혁신이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문화는 더 놀라웠어요. 이탈리아에서 에스프레소는 짧고 강렬한 한 모금이 전부인데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커피 문화를 발견했거든요. 영하 10도의 한겨울에도 얼음 가득한 아메리카노를 즐기는 모습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것도 한국인들의 창의적인 라이프 스타일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바쁜 일상 속에서 천천히 즐기는 대용량 아이스커피. 이게 바로 현대 한국인의 솔루션이었던 거죠. 제가 한 한국 바리스타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차가운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에스프레소의 본고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방식으로 커피를 즐기는 거죠. 산뜻하게 마시고 싶을 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유 있게 즐기고 싶을 때는 따뜻한 라테를 마시고요. 날씨나 계절과는 상관없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은 단순히 외국 문화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재탄생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걸요. 피자든 커피든 원래의 형태는 존중하면서도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거죠. 이제는 오히려 제가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우리 레스토랑에 이런 창의성을 접목해 볼까 생각 중이에요.
물론 파인애플 피자는 제외하고요. 자, 이탈리아로 돌아가기 전에 제가 느낀 점 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좀 까칠했어요. 뭐? 이탈리아 셰프가 한국에서 뭘 배우겠어? 이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국에서 발견한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찰떡궁합으로 어우러진 신세계였죠. 김치는 수천 년 전통의 발효 음식이면서도 밤 12시에 배달 앱으로 주문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겠어요? 제 휴대폰에는 이제 배달의 민족 앱이 깔려 있어요. 작동은 안 되지만 아이콘만 봐도 미소가 지어져요. 한국이 그리워서 이러고 있는 제 모습도 재미있고 다음에는 가게 직원들이랑 함께 한국을 찾고 싶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